2013년 러시아 첼야빈스크에 거대한 운석이 떨어졌고 운석은 도시 인근 상공에서 폭발하면서 도시와 사람들은 많은 피해를 입게 됐습니다. 이날 러시아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자세히 알아봅시다. 2013년 2월 15일 오전 9시 15분 러시아에 있는 인구 118만의 산업도시 첼야빈스크의 평범한 아침, 한 운전자가 평화롭게 도로를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을 가로지르는 아주 밝고 거대한 빛덩어리가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이때 하늘이 우르르 쾅쾅 떨리고 자동차 사이렌들이 울리고 도시에 있는 창문들은 다 깨져버렸습니다. 첼야빈스크에 떨어진 정체불명의 물체는 도시에 온갖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긴급 대피하였고 112엔 너무 많은 전화가 걸려와서 긴급구조 서비스는 순식간에 마비됐습니다. UFO라도 나타난 걸까? 아니면 어디선가 미사일이 날아온 걸까? 이것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러시아 주민들은 하늘에서 떨어진 불덩이의 정체가 뭔지 설왕설래했어요. 첼야빈스크의 시민들은 이 불덩이를 보고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하늘에서 갑자기 뭔가가 번쩍거리더니 큰 폭발음이 들렸어요. 그 다음에는 작은 물체들이 불타고 연기를 내뿜으면서 땅으로 떨어졌죠. 처음에는 전쟁이라도 난 줄 알았어요. 미국이 핵 날린 줄 알았다니까요. 나는 무슨 그 비행기가 추락하는 줄 알고 112에 신고했다니까. 첼야빈스크를 떠들썩하게 만든 이것의 정체는 대기 중에서 폭발한 거대한 운석이었습니다. 우리 태양계가 탄생하던 초기 별이나 행성이 되지 못한 암석들이 소행성대에 남아있거나 우주 공간을 떠돌고 있습니다. 이 암석들은 우주를 떠돌아다니다가 이따금씩은 지구 대기권까지 진입하게 되죠. 물론 대부분의 것들은 지구 대기권에 진입하면서 다 타버리는데 가끔씩 크기가 너무 큰 천체는 대기권에서 완전히 타지 않고 지구 표면까지 도달하기도 합니다. 지표까지 도달한 물질을 우리는 운석이라고 부릅니다. 매년 50만 톤에 이르는 천체 물질이 지구 대기권에 진입하는데 이 중에서 대부분은 대기 중에서 소멸하고 극히 일부만 지표에 도달합니다. 그런데 가끔씩은 이런 현상도 생겨요. 하나의 운석이 대기권에 진입해서 떨어지다가 운석이 쪼개져서 여러 조각으로 부서진 다음에 지표까지 떨어지는 거죠. 이것은 운석의 재질이 약해서 지구 대기와의 충돌을 이기지 못하고 부서져서 생기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운석이 대기 상층부에서 부서지거나 공중에서 폭발해서 조각조각 난 다음에 낙하하는 거죠. 이날 첼야빈스크에서도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날 지구로 낙하하던 거대한 운석은 대기 상층부에서 폭발해서 수많은 작은 조각으로 부서졌습니다. 이 조각들은 대기 중에서 불타며 떨어졌고 일부는 지표까지 도달했죠. 이날 첼야빈스크에 있던 시민들은 미사일이 터진 줄 알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자, 이것은 대형 운석이 대기 중에서 폭발하면서 발생한 거대한 충격파와 굉음 때문이었습니다. 이 운석은 러시아 첼야빈스크 상공 약 20km 지점에서 대기 중 폭발했고요. 이때 순간적으로 태양보다 훨씬 밝은 빛을 내뿜었습니다. 이렇게 운석이 폭발한 다음에 수많은 운석 조각들이 흩어져서 일부는 지표에 떨어졌고 이 과정에서 작은 조각들이 대기와 충돌하면서 추가적인 파열음이 들리기도 했습니다. И сгорел там, да? Ну. Уже же падал, они... 이번 사건은 첼야빈스크에 어느 정도의 피해를 입혔을까? 운석은 다행스럽게도 공중에서 폭발해서 첼야빈스크를 직격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사건까진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운석이 대기권에 진입한 다음에 약 20에서 30km 상공에서 폭발하면서 강력한 충격파가 발생, 도시 전역의 건물 유리를 대규모로 파손시켰습니다. 이렇게 깨진 유리 때문에 약 1,500명가량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죠. 이것이 이번 사건에서 가장 큰 인명피해 요인이었습니다. 이 깨진 유리 때문에 주민 950명이 부상을 입어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요. 어린이 80명을 포함해서 112명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래도 정말 다행인 건 사망자는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인명피해는 적었지만 도시에는 꽤나 많은 피해를 입혔습니다. 일부 지역에선 휴대전화가 일시 장애를 일으켰고요. 경찰은 비상근무태세에 들어갔고 주요 기관 시설에 경계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또 한 공장은 지붕과 벽이 무너져 내렸죠. 이날 첼랴빈스크주의 초중 고등학교, 유치원 등은 임시 휴교 조치가 내려졌고 부모들은 학교로 나와서 수업 중이던 학생들을 데리고 귀가했습니다. 이날 첼랴빈스크에는 어느 정도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을까? 첼랴빈스크주 미하일 유레비치 주지사에 따르면 운석으로 생긴 재산 피해액은 약 10억 루블, 한국 돈으로 약 360억 원 가량 된다고 해요. 이 금액 중에서 대부분이 건물의 깨진 유리창 비용이라고 하는데요. 러시아의 공식 집계에 따르면 이날 약 7,200여 채의 건물 유리창이 깨졌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유리창 비용이 많이 발생했다고 하죠. 그 밖에도 인프라 손상, 부상자 치료비도 발생했다고 하죠. 360억이라는 금액이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도시의 공중에서 운석이 폭발한 것 치고는 피해 규모가 그래도 경미한 편이죠. 만약에 운석이 대기권에서 폭발하지 않고 그대로 도시를 강타했다면 피해 규모는 수백 배, 수천 배 이상이 됐을지도 모릅니다. 또 아무리 운석이 공중에서 폭발한다고 해도 그 파괴력이 상당한 경우도 있어요. 러시아에서 1908년에 일어났던 퉁구스카 대폭발 사건을 봐봅시다. 1908년 러시아 시베리아 상공에서 운석 혹은 혜성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공중에서 폭발했습니다. 그 파괴력은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원자폭탄 리틀보이의 약 650에서 1000배나 됐을 거라고 과학자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정말 엄청난 파괴력이죠. 이날 약 2000제곱킬로미터의 숲이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서울특별시의 약 3.3배가량 되는 면적이죠. 자, 이렇게 러시아에서 벌어졌던 비슷한 사건인데 두 사건의 피해 규모가 완전히 다르죠. 첼랴빈스크는 이래저래 운이 정말 좋았던 거예요. 퉁구스카 대폭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제가 예전에 올려둔 영상이 있으니까 지금 우측 상단에 나오는 카드를 누르거나 설명란의 링크를 눌러서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첼랴빈스크에 떨어진 운석은 어느 정도의 스펙을 가지고 있었을까?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 첼랴빈스크 운석은 지름 약 20m, 무게 약 12,000에서 13,000톤, 지구에 떨어질 때 속도는 초속 약 19km, 시속으로는 무려 68,400km나 됐습니다. 이 운석체의 폭발력의 경우는 나사하고 러시아 과학자들의 의견이 약간 갈렸는데요. 나사의 경우에는 운석의 폭발력을 약 400에서 500kT, 그러니까 히로시마 원폭의 약 26배에서 33배로 보고 있어요. 하지만 러시아의 과학자들은 약간 더 보수적이에요. 러시아는 운석의 폭발력을 100에서 200kT, 히로시마 원폭의 6배에서 12배 정도로 계산 중이죠. 첼랴빈스크 운석 사건은 현대인이 관측한 대규모 유성 폭발 사건 중에서 두 번째로 거대한 사건입니다. 가장 강력했던 사건은 아까 전에 설명했던 퉁구스카 대폭발이죠. 또 첼랴빈스크 사건은 대규모 유성 폭발 사건 중에서 영상 기록이 남은 역사상 최초의 사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기존의 유성 폭발에 대한 연구가 글로 남은 기록이나 땅에 남은 폭발 흔적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과학자들의 연구에는 한계점이 분명했죠. 그런데 이번 사건 덕분에 도시에 있는 수많은 카메라로 이날 첼랴빈스크에서 벌어졌던 사건을 여러 각도에서 찍게 됐죠. 덕분에 영상 자료가 많이 남게 돼서 과학자들의 연구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해요. 떨어지고 있는 물체가 내뿜는 에너지의 양, 운석이 지구로 떨어질 때 지구 대기에서 어떻게 쪼개지는지, 운석이 깨질 때는 얼마나 강력한 충격파가 발생하는지, 운석의 크기에 따른 피해 규모 등등 많은 연구가 진전되고 있습니다. 또 여담으로 이날 조각조각 나서 떨어진 운석의 잔해들은 상당히 비싼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고 해요. 같은 무게라고 치면은 금보다 40배나 비싸게 거래되고 있다고 하죠. 금이 한 돈에 요즘 기준으로 57만원가량 하니까 같은 양이면 무려 2280만원이나 하는 거예요. 와, 진짜 겁나게 비싸죠? 그래서 이 운석이 터진 다음에 파편이 지구에 떨어졌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주우러 몰려갔다고 해요. 지구에 떨어진 운석을 팔아서 한몫 단단히 챙기려는 운석 사냥꾼들인 거죠. 운석 사냥 할만해요. 2016년 4월 20일 영국 크리스티 경매장에 하트 모양의 890g짜리 첼랴빈스크 운석이 올라왔는데 최종 낙찰가는 자그마치 9억 3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겨우 1g에 100만 원이 넘어가는 거죠. 야, 이거 운석 사냥꾼 진짜 할만하죠? 물론 첼랴빈스크에 떨어진 모든 운석이 이렇게 1g에 100만 원씩 하는 건 아니에요. 크기, 모양, 빛깔 이런 것들에 따라서 가치가 많이 달라지거든요.
첼레빈스크에 떨어진 운석 관련해서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또 있어요.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 때 첼레빈스크 운석 사건 1주년을 기념해서 딱 10개의 금메달에다가 첼레빈스크 운석을 박아 넣었다고 해요. 운석이 2013년 2월 15일에 떨어졌는데 2014년 2월 15일에 열리는 종목 중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는 단 10명의 선수가 이 특별한 메달을 가져갈 수 있도록 준비됐다고 해요. 전 세계에서 단 10개밖에 없는 이 메달은 일명 별메달, 스타메달이라는 별명으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달은 희소성이 엄청나다 보니까 그 가치는 감히 돈으로 환산할 수도 없다고 해요. 참고로 한국계 러시아 쇼트트랙 선수 안현수 선수, 빅토르한 선수가 쇼트트랙 1000m에서 1위를 달성해서 이 별메달을 획득했다고 하네요. 자, 그럼 지금까지 2014 소치 동계올림픽 리뷰였고요. 이제 스포츠계도 이제 진출하는 거죠? 그럼 지금까지 리뷰형이었습니다.